파리올림픽 때문에 프랑스 이미지 추락하는 거 아니야? 여기 프랑스 방송사 촬영팀이 한국에 왔다가 파리올림픽이 제대로 치러질 수 있을지 걱정에 휩싸였다는데요. 대체 무슨 사연일까요?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지역 방송사에서 촬영팀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노엘리라고 합니다. 저는 스포츠 쪽을 주로 다루고 있는데요. 다 아시는 사실이겠지만 파리에선 지금 올림픽 준비가 한창이랍니다. 2024년 파리올림픽은 1924년 파리에서 올림픽이 개최된 이후 100년 만에 개최되는 것이라 프랑스 사람들이 특히나 올해 파리올림픽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파리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사상 최초로 야외 개막식을 준비하는 등 막바지 단장에 열을 올리고 있어요. 이번 파리올림픽이 완전히 개방된 대회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어서 안전에도 철저한 대비를 하고 있어요. 게다가 저희 방송사 스포츠국에서도 파리올림픽 중계부터 대규모 올림픽 특집 방송 기획이 한창이에요. 그러다 보니 스포츠국의 직원들은 특집 프로그램 하나씩에는 다들 투입되어 방송 기획에 참여하고 있어요. 영상 기획에 대한 회의가 밤낮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예요. 올림픽 관련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드는 생각이 과연 파리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세계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라는 거예요. 사실 걱정되는 부분이 정말 많습니다. 역대 최고의 올림픽이라고 평가받는 한국의 평창올림픽과 앞으로 개최될 파리올림픽을 자꾸 비교해보게 돼요. 파리는 올림픽을 개최하기엔 정말 부족한 부분이 많아 보이거든요. 느려 터진 와이파이 속도, 길거리의 악취, 빈대, 낡은 화장실, 소매치기 등 파리에서 개선할 것이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혹시 파리 지하철에서 유료 화장실 이용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여행 책자에서도 웬만하면 가지 말라고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이유는 정말 더럽거든요. 돈을 받는 게 어이가 없을 정도예요. 파리 지하철 역산의 유료 화장실은 정말 배가 아파 하느님과 하이파이브 할 정도의 고통이 아니라면 절대 이용하고 싶지 않아요. 배가 아파서 뛰어들어갔다가도 배가 아픈 게 사라질 정도로 지독한 냄새와 청소도 제대로 되지 않은 더러운 상태는 정말 최악이에요. 게다가 프랑스를 와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프랑스는 향수, 빵, 와인, 치즈 말고도 유명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찌린내와 개똥이에요. 길거리에서 노상방뇨하는 사람들이 많고 개똥도 잘 안 치우기 때문인데요. 노상방뇨를 막아보겠다고 공공소변기도 설치를 했었는데 별 효과는 없었어요. 어찌나 찌린내가 심한지 현지인들도 코를 막고 다닐 정도의 냄새예요. 파리에 여행을 왔던 분들이 제일 먼저 충격을 받는 부분 중 하나이기도 하죠. 특히 더운 여름에는 사람들의 향수 냄새와 찌린내가 뒤섞여 나는 역겨운 냄새에 머리가 띵할 정도예요. 그리고 개똥을 잘 안 치워서 길거리에 개똥이 뒹굴고 있어요. 파리올림픽이 여름에 열리는데 관광객들은 길거리 찌린내와 개똥에 엄청난 충격을 받겠죠. 사실 별 생각이 없었는데 한국과 비교를 하니 파리의 모든 것이 하나하나 다시 보이더군요. 한국처럼 파리를 전부 바꿔버리지 않는 이상 아무래도 이런 청결한 도시는 될 수 없겠죠. 파리에서 올림픽이 개최된다는 소식을 접하고 들떠있던 마음은 개최일이 가까워질수록 뭔가 답답해지는 느낌이에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을까도 의문입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걱정하는 이유는 평창올림픽 때 한국의 모습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파리의 문제가 생각보다 더 심각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평창올림픽 때 촬영차 처음 한국에 방문했었는데요. 그때 한국에서 너무나 크게 충격을 받았던 사건이 아직도 잊히지가 않아요. 사실 아직도 프랑스 사람들 대부분은 한국은 땅도 엄청 작은 나라면서 역사적으로 중국과 일본에 침략당했었고 아직도 전쟁 중이라서 위험한 나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저 역시도 평창올림픽 때문에 한국에 가야 했을 때 정말 불안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위험한 한국에 가고 싶지 않았지만 결국 한국에 출장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저희 팀을 따라 한국으로 향하게 되었죠. 그렇게 저희는 18시간이란 긴 비행을 마치고 인천공항에 도착하였습니다.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엄청난 규모와 깔끔한 공항 내부에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한국과는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이에요. 한국은 공항에서부터 무료 와이파이가 막히는 것 없이 바로바로 터지더라고요.
프랑스 파리는 모바일 인터넷 속도가 한국의 절반 정도 되는 느낌이라 비교가 엄청나게 됐죠. 같이 온 촬영팀 동료가 휴대폰으로 정보를 찾아보니 인천공항이 무려 선진국 공항 순위 1위에 있다는 충격적인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저희는 직업의 특성상 유럽 주변 나라에 촬영하러 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까다로운 입출국 절차와 화물칸에서의 저희 촬영 장비를 받으려고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불편했던 적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공항은 간편한 시스템으로 입출국도 상당히 편리하였으며 특히 촬영 장비 수화물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받았어요. 더욱더 저를 놀라게 했던 것은 도둑이 없었다는 겁니다. 저희가 가지고 다니는 장비는 다 엄청 비싸기 때문에 항상 사람이 많은 공항에서는 장비를 잘 챙겨야 했습니다. 실제로 유럽의 몇몇 공항에서는 한눈판 사이 장비를 도둑 맞은 경우도 있었죠. 하지만 한국은 신기하게 자신의 물건이 아니면 관심을 두지 않더군요. 캐리어를 화장실 입구에 놓고 볼일을 보는 사람도 있었죠. 프랑스였으면 당장 도둑이 가져갔을 겁니다. 우리 촬영팀은 공항 철도를 이용해서 숙소가 있는 서울의 한 호텔로 가야 했습니다. 인천공항에 이어 지하철에서는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낡고 악취가 가득한 파리의 지하철만 타다가 깨끗하고 최신식인 한국의 지하철을 보고선 얼떨떨해하며 올라탔는데 순간적으로 내릴 땐 어떻게 내리는 건지 몰라서 당황했어요. 파리 지하철은 노선에 따라 자동으로 열리는 문도 있지만 대부분 내리는 사람이 문에 달려있는 버튼을 누르거나 고리를 올려야 문이 열립니다. 이걸 제때 못하면 내려야 할 역에서 못 내릴 수도 있어요. 촬영팀 전원이 내리는 방법을 몰라 순간 얼음이 되었어요. 당황해서 허둥지둥하다가 자동으로 열리는 지하철 문을 보고 입을 떡 벌린 저희들을 한국 사람들이 의아하게 보는데 어찌나 부끄럽던지요. 한국 사람들 눈에는 저희가 과거에서 온 사람들처럼 보였을 거예요. 게다가 촬영팀 전원이 충격을 받았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제가 지하철을 탈 때부터 선반 위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가방 하나가 보였어요. 저는 가방이 신경 쓰여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가방을 선반에 올려놓았다는 행위부터가 저에겐 놀라운 광경이었으니까요. 가방을 메고 있어도 소매치기를 당하는 판국에 감히 가방을 몸에서 떼어내 선반에 놓다니.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하지만 30분이 지나도 가방은 그대로 있는 거 아니겠어요? 가방이 놓여있는 자리 아래는 많은 승객들이 타고 내리며 바뀌고 있었고 주인은 분명히 가방을 잃어버리고 그냥 내린 것 같았어요. 가방을 더 지켜볼 수 없었던 저는 동료에게 가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고 했어요. 성격이 활발하고 넉살이 좋았던 동료는 앞자리에 있는 한국 남성분에게 저 가방은 주인을 잃어버린 것 같은데 누가 가져가는 거 아닌지 걱정이 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남자분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한국 사람은 무거울 때뿐만 아니라 지하철에 사람이 많아 붐비면 가방을 선반에 두고 내릴 때 가져간다고 했어요. 그리고 선반에 있는 가방은 주인이 아니고는 아무도 가져가지 않는다는 믿기지 않는 말을 하더라고요. 혹여 주인이 깜빡 잊고 가져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었더니 그는 지하철이 종료될 때 분실물 센터에 입고될 것이고 가방 안에 주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주인은 쉽게 가방을 찾아갈 수 있다고 했어요. 실제로 그도 예전에 쇼핑하면서 샀던 새 옷을 가방째 두고 내린 적이 있었는데 분실물 센터에서 영수증을 보여주고 옷을 금방 찾은 적이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물건에 욕심을 내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덧붙이면서요. 촬영팀은 이야기를 듣는데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파리에서는 소매치기가 일상이에요. 심지어 관광객뿐만 아니라 파리지엔까지도 소매치기에 타깃이 되어 휴대폰을 손에 쥐는 것은커녕 가방을 품에 안고 다녀도 순식간에 귀중품을 훔쳐가 버리거든요. 파리올림픽을 보려고 프랑스에 온 관광객들이 또 얼마나 소매치기를 당할까 생각하면 벌써부터 나라 망신에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파리에서는 늘 긴장을 하며 다녀야 하는데 한국에선 그럴 필요가 없다니 정말 부러웠습니다. 한국은 휴대폰을 손에 쥐고 다녀도 되고 주머니에 넣어 다녀도 되고 가방이 입을 벌린 채로 돌아다녀도 소매치기 걱정을 하지 않는 나라였던 거죠. 한국의 지하철 에피소드는 그렇게 마무리되었고 우리는 숙소에 도착해서 짐을 풀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는 동계올림픽 개최지였던 평창으로 출발했고 그곳에서 촬영 세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도중 막내 스태프가 카메라 가방 하나를 공항에 놓고 온 것 같다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감독님에게 이 사실을 알렸어요.
감독님은 화를 엄청 내시더라고요. 사진이나 영상을 찍는 분들은 알고 계실 텐데 촬영용 카메라는 상당히 고가예요. 게다가 산지 얼마 안 된 카메라였기 때문에 감독님이 더 크게 화를 내셨던 것 같아요. 저희는 당연히 잃어버렸다고 체념하고 있었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막내 스태프가 공항에 연락하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카메라는 누군가 가져갔을 거라 예상했고 막내 스태프가 헛수고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에 도착해 첫 촬영부터 망했다고 생각하고 있던 찰나에 공항 관계자와 연락이 닿았고 공항 관계자는 잃어버린 가방의 크기와 색상 그리고 가방 안에 들어있는 물품들이 무엇인지 등 정보를 물어보고는 확인 후 연락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그렇게 감독님의 눈치를 보며 기다리고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인천공항에서 카메라 가방을 찾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너무나도 놀랐어요. 잃어버린 물건을 되찾는 건 프랑스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었어요. 저를 포함한 모두가 놀람과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가방은 많은 인파가 돌아다니는 곳에 방치되어 있었고 누가 가져가도 절대 이상하지 않은 곳에 있었다고 했거든요. 한국의 시민의식과 도덕성의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는 한국에 오기 전 한국을 불안하고 위험한 나라라고 생각했지만 저의 생각은 180도 달라졌고 감독님도 평창올림픽 관련 촬영을 하러 왔는데 한국의 시민의식이 더 흥미롭다며 이 부분을 촬영해보자 의견을 내셨고 거기에 있는 스태프들은 동의를 했습니다. 평창에서의 계속되는 촬영 때문에 힘들었지만 감독님이 제안하신 한국의 시민성에 대한 추가 촬영 때문에 서둘러야 했습니다. 프랑스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평창에서의 촬영을 마치고 촬영팀은 다시 서울로 복귀하는 날이었어요.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서울로 가는 고속도로에서 또 한 번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참을 이동하고 있던 와중 어디선가 사고가 난 것인지 뒤에서 구급차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엄청난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4차선 도로에 빼곡히 있던 차들이 갑자기 양옆으로 붙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니 구급차가 지나갈 수 있는 자리를 확보해주는 광경을 보게 되었어요. 그 많은 차들이 한순간에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고 좁은 도로를 구급차가 빠르게 지나가는 모습을 보며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의 정점을 본 것 같았습니다.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졌죠. 그리고 과연 프랑스에서도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한국처럼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저는 프랑스 사람들 역시 한국인처럼 할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국인처럼 행동할 수 있다고 해도 몇몇은 이기주의 성향을 보일 테니까요. 그 광경을 본 저는 번뜩이는 생각이 들어서 감독님께 이런 장면을 촬영하자고 말씀드리려고 감독님을 봤는데 감독님은 역시 베테랑이셨습니다. 그 모습을 이미 카메라에 담고 계시더라고요. 이외에도 다양한 측면에서 한국의 시민의식에 대한 촬영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은 저에게 있어서 아주 특별한 경험이 되었어요. 믿지 못할 한국의 시스템과 시민들의 의식 수준을 몸소 경험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프랑스에 복귀하여 추가 촬영분인 한국의 시민성에 관한 내용을 담은 영상을 기획하였습니다. 그 방송분은 저희 방송국 역대 시청률로 기록될 정도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제가 어느덧 한국에 다녀온 지 6년이 지났네요. 한국에 대한 첫 기억이 너무도 좋아서 이번에는 일 때문이 아닌 휴가로 한국에 방문하려고 해요.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한국의 문화들이 너무도 많아서 한국 가는 날만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엘리 씨의 한국 방문기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한국의 첫 방문은 일 때문에 오셨지만 이번에는 여행으로 한국에 오신다고 하니 밤에 한강에 와서 한국 사람들처럼 치킨과 맥주를 드셔보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